안녕하세요. TV주치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고 꽃이 피는 이맘때가 어떤 분들에게는 고통의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봄만 되면은 더 심각해지는 알러지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알러지를 갖고 있고 최근 20년간 환자 수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알러지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코 알러지 질환입니다. 오늘 TV주치에서 어린이 코 알러지 질환의 심각성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린이 코 알러지 질환은 성장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동한의원의 김남선 원장을 모시고 어린이 코 알러지 질환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김남선 원장님께서는 어린이들의 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코 박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랫동안 치료를 해오셨죠? 네. 요즘 근래에 보면은 그 초등학생이나 그 취약전 어린이의 한 50% 정도,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코가 나쁘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 증상이 있으면은 주의 집중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학습이나 성장 이런 데 많은 지장을 줍니다. 네, 그렇군요. 오랫동안 이 코 알러지 질환을 치료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의외로 이런 증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주로 그 원인이 뭐 꽃가루라던가 진먼지, 뭐 진드기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원인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주로 이제 그 계절성이 있고 통용성이 있거든요. 네. 그 통용성이라 그러면은 주로 진먼지, 먼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1년 내내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절성이라고 그래서 계절성 알레르기는 주로 이제 요즘 같은 봄철, 네. 3월달, 4월달, 5월달 요 3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네. 재채기, 콧물, 코막힘, 코 증상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계절성은 꽃가루라든지요. 그다음에 기온의 차, 보통 아침, 점심, 저녁 기온의 차가 한 10도 이상 되면은 네. 어린이들은 코가 아직 완전히 성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온의 차라든지 온도 차, 그다음에 그 꽃가루 이런 게 제일 원인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꽃가루 같은 그런 원인들도 있지만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알러지가 생기기 쉽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한방에서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은 크게 폐 기능이 약해지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태음인 체질의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폐 기능이 약함으로 해서 몸의 수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폐라든지 기관지, 네. 호흡기 이런 데에 수독이 많이 쌓여 있다가 외부로부터 항원 물질이 들어오면 침입이 되면은 네. 곧바로 이제 발작적인 재채기, 예. 또 맑은 콧물, 코막힘 그런 증상을 이제 호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 가지고 나오신 모형을 가지고서 네. 일단 한방에서 어떤 원인으로 보고 있는지 그걸 네. 좀 설명해 설명해 주세요. 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코가 이렇게 요게 코 속 점막이거든요. 네. 코 속 점막인데 여기가 맨 밑에가 이제 코 속을 들여다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하비각계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비각계 점막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비각계거든요. 예. 그다음에 맨 위에 쪽이 상비각계인데 네. 우리가 육안적으로 코 속을 들여다봐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하비각계가 부어 있는 거를 예.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점막이 붓는 거는 폐 기능이 약하다든지 폐에 지나치게 폐가 냉하다든지 네. 또 폐가 열이 있다든지요. 예. 그다음에 폐뿐만 아니고 이제 위라든지 네. 또 비장 이런 데가 허하고 약하다든지요. 그다음에는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이 약한 그러한 그 사람들한테도 많이 네. 생기거든요. 예. 그 세 개가 이제 비장, 폐, 그다음에 신장 이런 기능이 예. 약해져서 이제 코막힘이라든지요, 네. 또 재채기라든지 콧물
이런 예. 증상이 생기고요. 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하비각계나 중비각계나 상비각계 네. 이런 데가 이제 점막이 붓게 되고요. 부종을 일으키고 네. 염증을 일으켜서 예.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증상을 네. 이렇게 생기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만성 알러지 비염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은 어디가 안 좋아서 계속해서 만성적인 그런 질환을 갖게 되는 건가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네. 대부분이 이제 유전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가 둘 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네. 자녀의 70% 이상이 알레르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엄마나 아빠 중에서 한 사람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은 네. 50% 정도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명 어린이가 있는 집이면 반드시 1명 정도는 이제 알레르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의심을 해봐야 되겠군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체질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요. 네. 부모의 체질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유전성도 네. 많아서 부모들이 알레르기가 코나 기관지나 또 아토피나 이런 데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녀들이 반드시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어릴 때일수록 주의 깊게 증상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관찰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어린이들에게 이 코 알러지 질환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긴 하실 텐데요. 네. 조사 결과 이것이 좀 확실시 됐죠? 확인이 좀 됐죠? 네, 예. 대부분이 이제 증상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제 한참 성장해야 되고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코 알레르기에 의한 코막힘에 의해서 네. 성장이 잘 안 된다든지요. 그다음에 학습이 잘 안 되고 네. 기억력이 떨어지고 코가 막히면 어린이들이 이제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요. 예. 책상에.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또 집중도 안 되고 주의력도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자기 실력이 100이라 그러면 한 70%나 80%밖에 네.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네. 성적도 잘 안 오르게 되고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은 네. 그런 게 이 알레르기 증상뿐만 아니고 예.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성장에 많이 영향을 주는데 성장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1년이면은 어린이들이 7cm에서 8cm 정도가 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애들이 보통 보면 4cm, 5cm밖에 못 자라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라는 속도가 떨어지는데 그 원인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해서 코막힘에 있는 거거든요. 코막힘이 제일 어린이한테 문제가 되는데요. 코가 막히면은 자연히 이제 뇌산소가 부족해진다든지요. 그다음에 코 막힘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게 되고 자주 깨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자주 깨면은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저녁 10시에서 4시 사이, 새벽 4시 사이가 네. 어린이들한테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에는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코가 막혀가지고 자주 깨고 뒤척이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데 상당 지장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네. 코 증상뿐만 아니고 성장이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 치료를 하셔야지 예. 좋습니다. 그 외에 얼굴형에도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얼굴형은 이제 네. 코가 막힘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 숨을 이제 쉬어야지 되는데 네. 코가 막히면은 입으로 이제 숨을 쉬게 되거든요. 네. 입으로 숨을 쉬면은 자칫게 어린이들 보면은 늘 입을 벌리고 자고요. 예. 그다음에 또 코를 곤다든지 대개가 이제 코가 나쁜 애들이 또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크거든요. 그래서 코골이가 또 심해지고요. 코골이가 심해지면 이제 제대로 숙면을 못 취하니까 이제 코에 이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나쁜 영향을 주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코 증상 이외에 눈에도 결막염이 생기고 그렇군요. 네. 예. 그다음에 피부에도 아토피가 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알레르기가 심해짐으로 해서 이제 기침 천식이 온다든지요. 그런 나쁜 증상들이 많이 뒤따르게 되죠. 네. 코 알러지 질환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듣고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까지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이제 예. 학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이라든지 예.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네.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이 코막힘에 의해서
그 얼굴형이 아래 위로 길어지는 네. 아데노이드형이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아데노이드형이라는 거는 이제 얼굴이 아래 위로 길게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걱턱이 이제 된다든지요. 예, 예. 그다음에 그 구호흡을 이제 입으로 숨을 이제 쉬는 구호흡을 하게 되면은 네. 자연히 그 주걱턱이 될 수 있는데 네. 주걱턱이나 그 얼굴이 아래 위로 길어지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화면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어린이들은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예. 그 부모님들 얼굴형을 이제 봤을 적에는 이렇게 주걱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아, 예. 얼굴이 아래 위로 길게 이렇게 돼 있는 형이 없는데 이 학생은 그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해서 코 막힘이 한 5, 6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얼굴이 이렇게 아래 위로 길어지는 이렇게 타입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아가 부정교합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주걱턱이로 이렇게 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나쁜 영향이니까 네.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 성장기에 있을 적에는 네. 코 알레르기를 치료해서 코 예. 막힘을 잘 치료를 하면은 네. 이런 그 아데노이드형이라든지 주걱턱이라든지 치아 부정교합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고요. 이 네. 학생도 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에로 이제 그 코가 많이 막혀서 네. 제대로 코로 숨을 못 쉬고 잘 적에도 입 벌리고 자고 또 수업할 때도 네. 늘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런 이 코막힘이 많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치아도 부정교합이 되고요. 네.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생기죠. 이 학생도 이제 그 코 알레르기에 의해서 콧물 코막힘이 심해져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주걱턱이라든지 네. 이렇게 턱이 없는 이런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됐죠. 아. 그다음에 이 학생도 이제 치아가 부정교합이 돼가지고 치아가 보기가 상당히 나쁜 상태로 이렇게 됐죠. 네. 네. 예, 알러지가 이 외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 아이들은 성장이기 때문에 이 외모 형성에도 그리고 성격이 형성될 때도 좀 장애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서적인 장애도 있겠죠? 그럼요. 우리가 보면은 그 어른들도 감기가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코가 막히고 그러면은 짜증이 나고 네. 숨쉬기 힘들고 머리 네. 아프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제 어린이들도 장기간 코가 막히게 되면 네. 이 성격이 상당히 급해지는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부모님 말이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는 네. 난폭하게 성격이 좀 변하기도 되고요. 네. 말도 잘 안 듣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성격이 좀 과격해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또 소심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그 코가 막혀서 좀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고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요. 집에만 있게 되는 그런 그 좀 예민하면서 네. 성격이 활달지 못하고 소심하게 되는 그런 어린이들도 코의 장애에 의해서 생기기 마련이죠. 네. 네. 부모님의 그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네. 일단 뭐 만성 축농증이라든지 천식으로 발전을 하기 전에 조기에 좀 치료를 해야 할 텐데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이제 한약은 주로 이제 그 코 증상을 콧물이나 코막힘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생약을 이용해서 면역을 키워주는 게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발이 잘 되는 네. 질환이기 때문에 또 난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복용한 다음에 콧물, 코막힘 이런 재반 증상이 없어져도 치료 기간은 한 3개월, 4개월 이상 꾸준히 더 먹는 게 좋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치료뿐만 아니고 면역을 이제 위주로 해서 한약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없어져도 반드시 네. 이제 여러 달 더 복용하시는 게 근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한방 치료가 어린이의 그 코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이 몸과 이 정신의 그 미약한 부분을 보충해주니 전인적인 치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환자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게 되죠. 주로 이제 그 태음인이라든지 태음인한테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제일 흔하거든요. 네. 그래서 태음인한테는 주로 이제 소충용탕을 기본적으로 네. 치료하게 되는데요. 예. 소충용탕은 이제 한약이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황이거든요. 마황은 그 에페드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코 점막이라든지 콧물, 코막힘 네. 이런 거를 다스려 주고요. 그다음에 기침, 또 천시 이런 기관지 증상도 없어지게 하는 네. 중요한 그 약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충용탕을 많이 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어린이들에 있어서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성장하고 학습에 많은 지장을 받는데 네. 그 특별히 이제 그 소충용탕에다가 녹용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녹용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녹용을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그 그런 머리가 수도 있죠. 머리가 예. 나빠진다든지 또 비만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녹용 자체가 이제 사슴 뿌리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약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녹용에는 그 RNA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다음에 RNA 성분이라는 거는 그 머리를 좋게 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그 약물이고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코 알레르기가 있으면서 키가 잘 자라지 않은 애들은 또 학습이 잘 안 되고 그런 애들은 그 소충용탕 재료에 네. 녹용을 넣어서 쓰면 제일 좋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습 이런 거에는 소충용탕에다 청내탕을 네. 넣어서 쓴다든지 예. 그 체질이라든지요 네. 상황에 따라서 처방을 가감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어린이 코 알러지 질환 검사 과정은 어떤지, 실제 치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최근 들어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해 한의원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 검사, 피부 반응 검사 등을 받아야 했지만 최근엔 첨단 기기를 통해 쉽고도 편리하게 코 알레르기의 원인을 찾아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알레르기 샘플을 이용해 약 3분 만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을 수 있는 바이콘 검사. 그리고 코 알레르기, 만성 축농증 등 질병 부위의 미세한 체열 변화를 컬러 영상으로 나타내주는 체열 진단기와 코 속 점막의 염증 유무, 점막 부종 등 코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내시경. 이외에도 축농증 투사 장치, 디지털 맥진기 등을 통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한방에서는 그 바이컴 검사를 하는데요. 바이컴 검사는 그 일종의 항원 검사인데 원래 이제 스킨 테스트라고 해서 피부에다가 팔이나 또 등 이런 데다가 스크래치를 해가지고 항원 물질을 발라서 그 붉게 올라오는 걸 보고 판단하는데 이 바이컴은 그렇게 이제 자극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특히 좋고요. 아프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찾아내는 시간이 보통 2분 내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찾아낼 수 있고 콩이라든지 또 뭐 계란이라든지 꽃가루 이런데 먼지 이런데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 알레르기 파장을 이제 사람 몸을 통해서 그 건강 파장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알레르기 체질을 건강 체질로 바꿔주는 그러한 바이컴 치료를 겸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항원 물질을 찾아내고 그 항원 물질에 반응할 수 있는 체질 개선도 시켜주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코 알레르기를 한방으로 다스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약재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코 알레르기에는 소청룡탕이 처방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건중탕, 청내탕, 녹용 등이 더해져 알레르기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나가게 된다. 경혈을 침으로 자극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는데 침 치료를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침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방은 한번 이제 치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코 알레르기 또 치료제하고 면역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탕약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증상도 없어지지만은 그 면역도 좋아지게 하니까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재발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또 한방 치료가 또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약수가가 굉장히 높고 또 장기간 먹는 불편함 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죠.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어린이들의 학습과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 알레르기. 근본적인 치료로 증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몸의 면역력까지 키워주는 한방 치료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예, 어린이들이 더욱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장님,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게 되나요? 치료 기간은 이제 체질이라든지 증상에 따라 다른데요. 네. 보통은 이제 심하지 않으면 한 3개월 정도, 예. 또 심한 어린이들은 한 6개월 잡고요. 예.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또 축농증이라든지 천식이 겹친 애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방에서요, 사상의학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상 체질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상 체질은 주로 태음인이라든지 또 소음인, 또 태양인, 소양인 이렇게 4가지 체질로 되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그 어린이들 특히 성인들 보면은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의 한 70% 이상이 예. 그 태음인이었거든요. 아, 그만큼 그렇군요. 이제 태음인한테 네.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많죠. 근데 태음인이 이제 주로 이제 그 그렇게 알레르기성 증세가, 예, 많이 예, 나타나는 비용이 이유가? 많은 거는 예. 주로 이제 폐 기능이 약하고 예. 또 허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원에서 이제 사상 체질에 의한 그 환자 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요. 네. 그 1년 동안에 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네. 사람들한테 태음인이 967명, 예. 71.3%고요. 네. 소음인이 260명, 19.2%, 네. 또 소양인이 115명, 8.5%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만큼 정말, 이제 예, 태음인한테 제일 압도적으로 네, 많네요. 압도적으로 예. 많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한약에서 쓰는 소충용탕 제로라든지 마왕이라든지 녹용 이런 거는 태음인한테 좋은 약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특별히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남성 원장님께서 실제로 이 코 알러지를 치료하신 사례가 꽤 많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요 논문은 그 일본 도쿄에서 몇 년 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 코 알레르기가 생겨서 네. 그 성장에 지장을 받고 키가 작은 그 초등학생인데요. 네. 12세 여자 어린이고요. 예. 초진이 2003년 12월에 저희 병원에 왔는데요. 네. 증상은 주로 이제 이 비염에 의해서 축농증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코 점막이 많이 이제 부어 있었고요. 네. 빨갛게 부어 있었고 예. 또 코가 축농증에 의해서 모기로 넘어가고 네. 이런 그 후비루라든지 기침을 하고 가래가 많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코막힘 때문에 이제 머리가 늘 아파서 예. 그 학교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요. 네. 또 그 학교 그 성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예, 그런 예. 어린이였거든요. 키도 상당히 작았네요. 키도 좀 많이 예. 작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진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네. 평균 어린이 키들보다 12cm 정도 작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린이였는데요. 예. 이제 병원에서 소충용탕하고 소건중탕, 네. 그다음에 그 녹용을 넣어서 썼는데 녹용이라는 거는 성장판은 오랫동안 열려 있게 하고요. 아, 예. 또 골수라든지 네. 이런 성장단을 자극을 해서 키가 네. 크는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녹용을 넣어서 한 6개월 이렇게 썼죠. 네. 그랬더니 키가 한 1년 동안 한 10cm 이상 컸고요. 네. 그래서 2005년도 6월에 본인이 왔을 적에 키를 재보니까 평균 키보다 원래는 12cm 작았는데 예. 5cm 정도가 더 커졌죠. 아, 다른 친구들보다도. 예. 네. 두 번째 사례를 네, 두 또 번째는 볼까요? 이제 예. 그 학업 성적이 이제 많이 향상된 얘인데요. 예. 중학생인데 초지는 2003년 10월이고요. 네. 학교에서
100명 중에서 55등 정도를 해서 아, 예. 성적이 좀 나빴거든요. 네, 중간 정도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생도 역시 코 점막이 많이 부어 있고 네. 그래서 늘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이제 숨을 쉰다고 그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력이 많이 약해져서 네. 학업 성적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처방은 이제 소청룡탕에다가 청내탕, 머리 좋아지는 청내탕 넣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RNA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노경을 넣죠. 예. 그렇게 해서 치료했더니 한 6개월 정도. 코 증상이 걸리나요? 콧물 코막힘이 많이 없어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한 100명 중에 한 10등 그렇게 해서 성적이 많이 향상돼서 네. 이렇게 치료를 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증세가 나타날 때 집에서 좀 증세를 좀 쉽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에서 와서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병원에 올 시간이 없다든지 또 요새 학생들이 또 공부다 과외다 해서 많이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첫째는 녹차를 쓰면 좋거든요. 네. 녹차는 그 키네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키네킨 성분은 그 항히스타민 성분이라든지요. 또 항알레르기 성분이라든지 네.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하루에 한 5-6잔 이렇게 수시를 마시면 콧물, 코막힘, 네. 기침 이런 거에 알레르기 증상이 한 50%는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녹차가 좋고요. 네, 녹차가 네. 뭐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거 뭐 대부분 알고 알레르기에도 계시긴 한데 많이 좋죠. 알러지에도 좋군요. 예.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고 네. 또 축농증이라든지요. 아. 그다음에 아토피 네. 이런 피부에도 많이 좋거든요. 예. 녹차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녹차를 많이 마시는 거 이외에 네. 또 이제 그 세척을 하는 게 좋거든요. 아, 우리가 예.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몸이라든지 또 얼굴, 손발은 깨끗하게 잘 씻고 목욕하는데 네. 콧속은 잘 안 씻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씻기가 코도 쉽지 않죠. 네, 근데 예. 코도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네. 깨끗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리식염수 세척이 제일 좋거든요. 생리식염수는 뭐 비용도 얼마 안 드니까 네. 집에서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네. 세척을 하시면 네. 좋고요. 또 요새 같이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아. 이럴 때도 이제 황사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콧 속이 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건조해지죠. 건조해지고 그럴 때도 생리식염수를 하면은 예.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만큼 좀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면은 그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제 물론 난치병이긴 하지만은 예.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생명하고는 큰 관계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불편을 주고요. 네. 생활하기를 어렵게 하고 또 어린이들은 성장이라든지 학습 이런 데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은 특히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네. 특별히 어린이들이 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이 집안에만 또 이렇게 집에서 놀게 하고 밖에 잘 내보내지 않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아, 요즘 근데 많이 그렇죠. 네. 예.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그 면역이 약한 거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하고 네. 자기 몸 스스로 면역이라든지 저항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지만은 집에서도 이렇게 그 체력을 네. 단련시킴으로 해서 예. 그 증상을 이제 없어지게 예. 하니까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예방법까지도 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김남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동한의원의 김남선 원장을 모시고 어린이 코 알러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간의 뇌는 2kg도 채 되지 않지만 산소 소비량은 20%에서 25%나 된다고 합니다. 뇌에 풍부한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코로 호흡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텐데요.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코 알러지 질환 무엇보다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주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